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주요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소통이 원활할 전망입니다. 해외로 떠났던 여행객이 속속 돌아오는 가운데 오늘도 10만 명 가까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맡았던 16년간 달라진 게 없었다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확실한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아시안게임 여자 탁구 복식에 신유빈 전지희 선수가 결승에서 북한을 꺾고 21년 만에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주도한 유명 연구자 2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인류가 위기에 놓였을 때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해 수많은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주요 고속도로 소통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원활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서해안선 서울 방향은 오후 3시쯤, 양양선 서울 방향은 오후 5시쯤 다소 혼잡했다가 정체가 풀릴 전망입니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4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2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등 전국에서 차량 429만 대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하루 최대 18%까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나흘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587만 대로 지난해 추석 연휴의 555만 대보다 5.8%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천절과 임시공휴일로 연휴가 길어지며 연휴 넷째 날인 그제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지난해 연휴 넷째 날보다 18.2% 많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도 일평균 110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57% 증가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해외로 떠났던 여행객들도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연휴를 하루 남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만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여행객들이 끊임없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모처럼 맞은 황금 연휴로 누린 여행의 추억과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하며 얼굴엔 즐거움과 섭섭함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이제 밀린 일을 이제 또 해야 되니까 그것도 걱정이긴 하지만 매번 여행을 갔다 오면 그 추억으로 다시 해외에서 돌아온 여행객들과 마중 나온 가족들까지 한데 몰려 인천국제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필리핀 보홀로 3박 5일 여행 다녀왔고요.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계획을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짜서 이렇게 시간을 맞춰갖고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남겨놓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은 10만여 명. 엿새간의 연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미리 귀국해 일상 복귀를 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가는 여행이라서 저 아들 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틀은 한국에서 또 잘 쉬고 충전해서 또 열심히 해야죠.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날마다 평균 17만 3천여 명이 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만 명이었던 지난해 추석 연휴의 3배로 코로나19 이전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또 연휴 마지막 날 도착 승객도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엿새간의 추석 연휴 막바지에 화창한 날씨 속에 자연을 즐기려는 발걸음이 산과 들로 향했습니다. 역사 전시관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이 잇따랐는데요.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색 도화지에 알록달록한 물감을 뿌린 듯한 풍경이 사방에서 펼쳐집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활짝 핀 코스모스와 억만송이 국화는 선선한 바람에 춤을 추며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하루에만 20만 명이 순천만 정원을 찾아 어느새 완연해진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명절 맞이해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여기 순천에 놀러와서 우리 할머니가 꽃을 또 좋아하셔서 정원이 예쁘게 가꾸어졌다고 하길래 이렇게 가족들이 놀러왔습니다.
울창한 숲길 끝에서 들려오는 세찬 물소리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50m 암벽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감상하다 보면 근심 걱정은 말끔히 사라지고 가벼운 산행으로 가뿐해진 몸은 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도 마쳤습니다. 추석 연휴에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어서 가족들이랑 소풍경 운동도 하려고 저기 문배마을 갔다 여기 구경 왔어요. 오늘 날씨 되게 좋아서 기분도 좋고. 연휴 막바지를 전시관에서 차분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왜 잊지 말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조금 더 역사 공부나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억을 남기고자 하는 차원에서 왔고요. 교육이라기보다. 가혹한 탄압에도 끝까지 지켜냈던 우리 민족의 풍속과 당시 선전 영상 등 희귀 자료는 오는 12월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대책 공휴일이었던 어제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한 걸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공항동을 찾았습니다. 16년 동안 민주당이 강서구청장을 맡았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이 아닌 강서 방해 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태우 후보의 추진력을 여당과 서울시장, 대통령이 뒷받침할 거라며 여당 후보의 당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공익 제보했던 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 이래가지고 뭐 특별 사면 특별 그 복권 다 했는데 그럼 대통령도 마음에 두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통시장을 찾은 데 이어 진교훈 후보 유세차에 직접 올라탔습니다. 김태우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남발해 출마시킨 후보라 깎아내리면서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 후보는 흠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기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에 의존해서 정치를 전혀 하지 않고 검찰에 의한 압수수색만 하는 정권, 윤석열 정권의 확실한 경고장을. 양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 속에 후보들은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심판의 여론이 분명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있는 그런 내용을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국민께 제시하기보다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저에 대한 네거티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놓고도 양당 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영수회담 대신 여야 대표 회담에 먼저 응하고 이번 주 본격화하는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충실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중대한 권력형 부정부패로 수사, 재판을 받는 범죄 혐의자이나 제1야당 대표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여당 대표로서 대표회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제안에 여당이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품격과 예의를 지켜 진지하게 답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회담체 결정하면은 민주당은 추인합니다.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회담을 해야 우리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되는 정책을 발표할 거 아닙니까? 네.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실시될 강서구청장 보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여야의 정쟁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도로에 걸린 김성태 국민의힘 강서울 당협위원장 현수막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5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공산주의와 반국가 세력 등 이념을 강조하면서 우경화됐다는 비판과 우려가 작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적인 손익계산이 아닌 대선 출마 때부터 밝힌 원칙과 철학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제2의 취임사로 불린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작선동으로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친다고 직격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대착오적 투쟁이나 사기적 이념은 한쪽 날개가 될 수 없다며 좌표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그런 투쟁과 혁명과 그런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이거는 뭐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됩니다. 거칠고 날선 표현이 이어지면서 총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이다. 보수당 그립을 탄탄히 하는 과정이다. 정치적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복심들은 여의도 문법이나 총선 계산법과 관계없는 철학과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소 낯설게 들리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규범질서 같은 헌법적 가치를 뜻하고 그 중요성은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2년 전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 이게 사명이다 외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독재와 거짓 선동, 포퓰리즘과 카르텔 같은 말은 그때도 썼습니다.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2년차 국정 운영의 절박함, 직진형 불도저 리더십이 겹치면서 우클릭한 강경 이미지가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년 중도층에서는 철진한 색깔론이라는 역풍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대중에게 닿을 수 있는 보다 친절하고 세심한 메시지에 대한 고민이 윤 대통령에겐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우리 경제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YTN 기획 시리즈. 연휴 기간 각 경제 분야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우리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먼저 우리 경제를 이끌 젊은 세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줘야 하는 고용 문제를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신호기를 만드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청년들이 속속 입사하면서 전통 제조업에서 자율주행차 시대 ICT 기업으로 제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2년 전 낙후된 공단 안에서 전철역 바로 옆 지식산업센터로 옮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물론 편의점과 식당이 아래층에 있고 고층 회사 문턱 앞까지 트럭이 닿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면은 여름에 더울 때는 가까워서 좋고 겨울에 추울 때도 빨리 회사에 들어오면 좋다 보니까 40대 이상이 주류였는데 요즘은 한 3분의 1 정도가 저희들 20, 30대 젊은 세대들로 채워서 활기차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워드 이런 것들 이게 다 보안 정보라는 겁니다. 기업과 정부 정책, 나아가 청년 개인의 노력이 가세하고 있는 또 다른 현장입니다. 국비지원 청년 IT 기술 교실입니다. 넉 달간 온종일 기술 실무를 배우고 직접 창업까지 해보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지만 나태한 사람은 없습니다. 수강생 대부분 문과 졸업생들입니다. 부품처럼 소위 말하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기술적인 역량을 좀 체화를 해서 좀 더 나은 일자리나 혹은 좀 더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 혼자 공부하지 마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함께 만들어보고 함께 경험해본 경력직 같은 신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층은 10달째 취업자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 쉬었음이라고 답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2달째 40만 명을 넘어 아예 취업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다행히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청년 쉬었음 인구는 주로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 반등과 제대로 된 정책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조만간 빈 일자리 대책을 추가로 내놓고 내년에는 청년 일자리에 중점 투자합니다. 청년 주택들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그쪽에서 좀 근무하기가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현금성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명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폭넓은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산업은 급변하는데 수시 채용이 늘고 평생 직장 개념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다양한 지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기 목표에 매달리기보다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맞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튼튼한 경제 체질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진단입니다. 이어서 나연수 기자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 상저하고 전망은 지난해 말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 하고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반등이 더디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까지도 이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성장률이 올라갈 거로, 그래서 상저하고 패턴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의 경제 지표들은 하지만 장밋빛 전망을 무색하게 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다음 달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에서 이번 달보다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100 아래로 내려앉으며 넉 달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하반기 절반이 지나도록 민간에서는 경기 반등 기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실체 없는 상저하고보다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현 주소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경제 체질부터 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기술 자립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점점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대한 준비가 조금 더 좀 필요하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운영의 폭이 결국 정부가 풀어줘야 될 영향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2분기 가계와 기업이 진 빚은 경제 규모의 2.26배 수준까지 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비폭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 공급과 대출 정책의 정교한 연계가 시급해 보입니다. 또 부실 공사로 인한 미래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이나 건설 투자는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고 PF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고금리 추세와 국제유가 상승 같은 변수까지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구 감소와 저탄소 산업 전환 등 달라지는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산업 구조와 경제 측정 지표를 새로 마련할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대학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망언이 잊을만하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처럼 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연세대 교수였던 류석춘 씨는 수업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폄훼했습니다. 영국 연구를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매춘의 일종으로 봐야 된다고 강의해서 얘기를. 류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일본군과 위안부가 동지였다고 책을 쓴 세종대 박유하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3년째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대 철학과 최모 교수도 지난해와 올해 초 강단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고서는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을 당했지만 앞선 사례에 비춰보면 처벌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거짓이에요.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아요. 자발적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위안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엔에서도 피해를 인정하고 일본의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현행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위안부 관련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1985년, 오스트리아는 1947년부터
과거 나치 독일이 벌인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조항이 마련됐습니다. 실제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국가가 마땅히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처벌할지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도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 판단하겠다는 얘기?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법에 의거해서 명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느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어느 시대나 있었지만 최근에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세대 차이가 직장 내 갈등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특정 세대를 한데 묶어 과도하게 일반화하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니들이 라떼를 알아? 비터 주있어. 평균 나이 85살인 경북 칠곡의 할머니들이 직장 내 세대 화합을 바라는 메시지를 랩으로 표현한 영상입니다. 여기서 라떼는 커피가 아니라 기성세대 중에 라떼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반대로 MZ세대는 사전적으로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출생한 세대를 말하지만 통상 20, 30대 젊은 층에 국한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사고방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바로 적정한 출근 시간을 묻는 조사입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 10분 전 출근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3분의 1가량으로 비슷했지만 기성세대는 20분에서 1시간 전까지라고 답한 비율도 30%나 된 반면에 젊은 세대는 5분 전에서 정시까지라고 답한 비율이 48%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가치관과 행동 방식의 차이가 실제 업무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다른 세대를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태도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 다를 경우 세대가 아닌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합의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 방식에 의한 갈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이에 대한 관용과 이해입니다. 청년 세대 개인주의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획일적 문화에서 벗어나서 독특하고 건강한 자신만의 주장, 입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 역시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을 꼰대 문화로 치부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장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보다는 조직 내지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 세대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이 조직 내지는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회사 차원에서도 조직 단위의 규모를 줄이고 의사결정이 자율적인 팀을 구성하는 등의 환경을 조성해야 직장 내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전남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 팔공산에 있는 사찰에 멧돼지가 나타나 등산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경산시 팔공산 선본사에 몸무게 100kg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10여 분간 배회하다 사라졌습니다. 당시 등산객과 신도 등 수십 명이 대피할 곳을 찾아 허둥대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갓바위를 오르는 등산로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고 있다며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20분쯤 광주 서구 화종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인근 상가에서 정전이 발생해 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일로 아파트 주민 249세대 등이 불편을 겪었지만 정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도로에 설치된 지상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교체 작업을 벌여 밤 11시 반쯤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한전은 정밀 점검을 거쳐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미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번엔 사기 대출과 관련한 민사 재판에 직접 출석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역시 마녀 사냥이라며 배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의 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잔뜩 화가 난 듯한 트럼프 전 대통령 뒤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보입니다.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년 이상 뉴욕의 저택과 빌딩, 골프장 등의 자산 가치를 22억 달러가량 부풀렸다면서 지난해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It's a scam, it's a sham. Just so you know, my financial statements are phenomenal. They are actually less in terms of the numbers used than the actual net worth. The actual net worth is substantially more. No bank was affected, no bank was hurt. 이번에도 그 배우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And it all comes down from the DOJ. They totally coordinated this in Washington because I'm the leading candidate. I'm leading Biden by 10 points. 하지만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이 지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o matter how powerful you are, no matter how much money you think you may have, no one is above the law. And it is my responsibility and my duty and my job to enforce it. 실제로 맨해튼 지방법원은 지난달 정식 재판 개시 전 약식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2억 5천만 달러의 벌금과 뉴욕주에서의 사업권 박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Trump has already lost his business licenses and can't maintain his real estate empire there in New York. He may be forced to liquidate at a loss because the commercial real estate market is depressed right now. 재판 시작 전부터 법원 주변에선 반 트럼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Trump is a criminal. New Yorkers know it. Americans need to know it. Trump cannot be president again in 2024. 미국 언론들은 판사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사기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 만큼 오는 12월 이전에 선고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주도한 유명 연구자 2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인류가 위기에 놓였을 때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올해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커털린 커리코 바이오엔테크 수석 부사장과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대 드루 와이스먼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들의 공적은 효과적인 코로나19 메신저 RNA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뉴클레오시드 염기 변형에 관한 발견입니다. 노벨위원회는 두 사람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하고 중증 코로나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수십 년 된 연구 성과에 수상해온 기존 관행을 깨뜨린 선정 결과입니다. For their discoveries concerning nucleoside base modifications that enabled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mRNA vaccines against COVID-19. 두 사람은 메신저 RNA가 어떻게 면역 체계와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획기적인 발견을 통해 인류 건강이 위협받던 시기에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커리코 수석 부사장은 1990년대 초부터 백신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그녀와 와이스먼은 펜실베이니아 의대 교수로 만나 30년 가까이 해당 연구를 함께 했습니다. 공동 연구 성과에 힘입어 2010년쯤부터 제약업계에서도 메신저 RNA 백신 개발이 본격화됐고
이후 코로나19 백신도 신속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2020년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된 화이자 코로나 백신 개발을 계기로 두 사람은 의학계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My job was to make a vaccine, and I did it. And I would tell them, just believe me, that it is a very safe and very important vaccine, and there are more will come, and all will be very beneficial for the people. 노벨위원회는 오는 9일까지 물리학, 화학, 문학, 평화,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인간을 닮은 로봇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고 제품을 조립하는가 하면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는 파일럿 로봇도 나왔는데요. 이제 사람이 자신의 일상을 로봇과 함께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하얀색 로봇이 창고에서 상자 정리를 합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집어나르고 다 나를 때까지 지치지도 않습니다. 키 173cm, 몸무게 73kg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폴로입니다. 몸통에 30개의 구동장치로 제품 조립이나 가스 채취 등 대부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습니다. 대당 $20,000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인데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구상입니다. Yeah, but I think essentially in the future, physical work will be a choice. If you want to do it, you can, but you won't need to do it. And yeah, I think it obviously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파일럿 대신 항공기를 조종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복잡한 계기판을 자유자재로 만지고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로 조종 스틱도 움직입니다. 항공기 매뉴얼을 읽고 직접 조정까지 하는 휴머노이드 파일럿 로봇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는데 챗 GPT 기술을 적용해 전 세계 항공 차트를 전부 기억하고 기상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Our pilot is capable of understanding and remembering everything, literally everything in the manual, and then they can execute without any kind of emotion or panic, especially during the emergency situation. 진화한 로봇 기술은 가전 시장에도 반영됐습니다. 올해 열린 IFA 국제 가전 전시회에서는 로봇 비서와 헬스케어 로봇 등 AI를 탑재한 다양한 로봇 기술이 선보이면서 가전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사람과 점점 닮아가는 AI 로봇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상이 한층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축복일지 재앙일지에 대한 화두도 덩달아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전북 부안에서 부모와 함께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20대 여성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종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은 가을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 그 아래 자리한 비닐하우스 속엔 제주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감귤나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귤을 따고 나서 다음에 실수는 어디서 열어? 이렇게 따잖아. 따라주면 이 과경지에서 여기서 내년 봄에 새순이 다시 나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현진 씨가 감귤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3년 전. 아버지, 어머니를 도우면서 재배 농법을 배우고 있고 판매와 홍보 등은 본인이 거의 전담하고 있습니다. 수확하자마자 바로 이제 선별기로 선별을 하고 포장하고 그날 바로 당일에 발송을 해드려요. 택배 등 온라인 직거래로 감귤 60%가량을 판매하고 나머지는 지역 로컬 푸드에서 팔고 있습니다. 감귤뿐 아니라 홍해향과 한라봉, 천년향 등 여러 종류의 만감류를 함께 재배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땅과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과일 맛은 제주산만큼 혹은 그 이상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현진 씨네 농장은 안심 농작물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4가지가 없는 이른바 사무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제초제를 안 쓰고 코팅 처리와 강제 착색을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강제 후숙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농장은 부모님의 농업적 노하우와 청년 농업인인 김현진 대표의 신세대적인 트렌드를 접목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감귤 체험농장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대박. 주로 어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수학체험 때 사용할 감귤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올해도 가을 체험 예약이 거의 꽉 차 있어서 현진 씨네 가족은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체험객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서울시가 도시공간 대개조에 나섭니다. 초고층 고밀 개발을 하되 지하는 교통 연계, 지상은 시민들이 즐기는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복합개발 방식인데요. 뉴욕 맨해튼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가장 높은 104층, 높이 541m의 세계무역센터 1WTC입니다.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 부지에 다시 지었습니다. 이곳 지상엔 추모 시설과 녹지 공간이 조성됐고 지하인 교통허브 허큘러스가 쇼핑몰과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 뉴욕의 블록 단위 친환경 도심 개발의 대표 사례입니다. Which has served as a symbol not only of American resilience in response to the tragedy that occurred on this site, but also as an inspiration for how it is that we continue to serve the needs of our country and the needs of our planet most effectively. 맨하탄 서쪽 허드슨 강변 낡은 철도 기지창 부지가 빽빽한 빌딩 숲으로 변신했습니다. 100층 높이의 야외 전망대 엣지, 유리바닥 아래로 뉴욕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지상엔 공연과 전시가 열리는 복합문화시설 더 쉐드, 벌집 모양의 이색 구조물 베스리,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이 허드슨 야드 아래에는 열차가 계속 다니고 있는데 사실상 공중도시를 만들어 올린 것입니다. Density developments, new urban neighborhoods really need to be anchored within their community. And the public space in between these large developments is key to the success of the development and their integration to the community.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 바로 옆에 지상 93층의 원 밴더빌트. 지하로 기차역과 연결해 승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꼭대기 3개층엔 바닥과 천장, 벽이 모두 유리인 전망대 서밋을 설치해 연중 뉴욕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원 밴더빌트는 주변 낮은 건물에 공중권을 사서 초고층으로 지었습니다. 이 같은 뉴욕의 입체 복합 개발 방식은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멀리 보면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공공공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지상에는 어떻게 확보하고 공중에는 어떻게 확보할지 이곳 사례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고밀 복합개발 방식을 선도적으로 적용합니다. 지하엔 버스터미널, 지상엔 한강 연결 데크, 공중엔 업무시설과 타워 전망대를 입체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사회적 현상과 일상의 변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젊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참신한 시각 덕분에 도로를 질주하는 배달 라이더의 시선이나 도시의 형광 등도 상징적인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현대 미술계의 차세대 흐름을 이교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배달 라이더의 시선을 웨어러블 기기로 추적해 만든 영상 작품입니다. 플랫폼 경제 확장으로 급속히 변하는 노동 환경과 노동의 가치를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들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던 뒷면을 갖다가 재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가상현실 속 아바타 같은 캐릭터들이 가득합니다. 종이에 하나하나 그린 뒤 몇 달에 걸쳐 화폭에 붙인 것입니다. 퍼즐 조각 맞추듯 완성한 작품은 이모티콘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세대의 변화를 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고 이모티콘이라든지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서
그 자기의 이야기를 대신해서 전달하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중국 출신 왕보 작가의 작품은 산업화된 풍경 속에 감춰진 현대사의 이면을 돌아보게 합니다. 을지로 조명거리에서 구입한 형광등으로 분수를 만든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번에 전시된 국내외 작가의 미디어 아트와 설치 미술 등 60여 점은 현대미술계 최전방 흐름을 읽는 하나의 지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도심 속 수많은 고물이 향하는 곳 어딜까요? 바로 고물상입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지는 고물상 이야기를 최강현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도심 속 수많은 고물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고물상입니다. 차곡차곡 쌓인 고물처럼 고물상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고물상. 사장님은 고물상을 시작하기 앞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 애 아빠가 사업을 실패하고 이걸 주웠어요. 슈퍼 같은 데로 애 아빠가 저랑 같이. 그러다가 이제 고물상을 알게 돼갖고 이거를 한 건데 막 같은 아파트에 살다가 엄마들이 막 커피 먹고 놀던 엄마들인데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거를 하니까 되게 창피했어. 하의 선입견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런 거를 이제 아래로 보니까 하대를 하고 아래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속상했어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번듯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친구 같은 여동생과 든든한 버팀목인 아들. 가족이 되어버린 직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오늘 6시요. 아침 6시요? 네. 아침부터 이렇게 일하시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들지만 없습니다. 손에 간절히 다 왔습니다. 어머니 다른 일은 왜 없으세요? 나이가 많은데 누가 써줘요. 저런 사람 안 써주는지. 그거 하려고 해봤는데 누가 안 주던지. 동네에서 뭐 담배꽁치 주는 일도 안 주던데. 애쓰셨어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기 82. 82이세요?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놀기 싫으니까. 놀기 싫으니까. 옛날서부터 하도 고생을 애들 키우려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몸에 배가지고 돈 해가지고 월세로 전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사남매 저 고등교육까지 가르쳐가지고. 고물상을 찾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생계를 위해, 또 어떤 이는 소일거리를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이들에게 고물상은 쉼터이자 사랑방입니다. 동생이 맛있는 거 많이 사고 맨날 택배 온대. 예, 오늘도 2개 오고 내일도 2개 온대. 우리 막내 동생한테 신경 없어. 혼자 계시니까. 누나가 뭐 안 사 먹은 게 그래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탓이 더 맛있네 오늘. 2,300원. 2,300원이요? 네. 아유. 맞네. 아버님 번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오늘? 아, 모으는 게 아니라 뭐 반찬도 사 먹고 뭐. 손녀딸도 도와주잖아. 손녀딸을. 손녀딸 용돈도 주시고. 용돈. 고물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부장님. 여기서 일하시다가 하루 전날까지도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구르마를 예약하려 해서 끌고 왔지만은 그 전날까지 왔는데 그 다음날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나이가 있으시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모든 사람이 가족이 있을 수 있죠. 다양한 고물이 모이듯 다양한 인생이 모여 한데 어우러지는 고물상. 저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고 부장님이나 우리 동생이나 아들도 건강하고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건강하게 같이 오래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7도로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2도로 낮에도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어서 귀경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청주가 13.4도, 대구가 11.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2도, 부산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